네,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8월 첫째 주 토요경마 8월 첫째 주 토요경마는 이제 서울 경마가 이제 펼쳐지지를 않습니다. 부산만 10개 경주 그리고 제주가 6개 경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 주는 서울이 휴장이죠. 서울이 휴장이다 보니까 저도 또 나름대로 준비를 했어요. 지난주에 이제 제주 경마가 박정희가 정말 마음을 비우고 했는데 의외로 좀 성적이 좋았고요. 정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초대 손님, 귀한 초대 손님을 한 분 제가 오늘 모셨고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조생조사 박종혁 인사드리겠고요. 옆에 계신 분은 이제 예상가 데뷔하신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저랑은 이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한 20년 정도.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마력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보다 더 오래됐어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그 졸업하고서 20대 초반부터 경마장을 계속 이제 드나들면서 마력을 쌓았는데 이분 역시 이제 만만치 않으신 그런 마력을 소유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마우라고 그러죠. 저한테는 이제 마우 상당히 좀 오래된 마우고 또 개인적으로도 좀 친분이 있는데 뭐 그런 것을 떠나서요. 최근에 제가 그 데뷔를 상당히 늦게 하셨어요. 다른 일을 하시다가 경마가 정말 좋아서 이쪽 업계에 이제 발을 담궜는데 지금 뭐 굉장히 고생을 제가 보니까는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서울 취재 기자로 또 시작을 했는데 부산까지 좀 욕심을 내고 싶다. 부산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좀 서울보다는 부산 쪽에 더 비중을 둔다 싶을 정도로 이제 매주 이제 부산을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박정희가 부산에 이번 주에 같이 내려갔습니다. 조교 관찰을 하기 위해서 같이 내려갔고 또 마방도 또 박정희가 같이 들어갔는데 어쨌든 이제 매주 이제 그런 일을 이제 반복을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성원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원입니다. 예, 성원 의원. 본명은 김성원. 마명이 이제 성원 예명이 성원인데 마명이라는 예명이 성원인데 임승진 의원과 이제 같은 취재 기자 이제 정보 쪽으로 자칭 이제 경마판의 국정원장이다 이런 이제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굉장히 지금 그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 마판에 진짜 뭐 예상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노력하는 분들이 잘 돼야 된다 했을 때는 진짜 이분은 정말 잘 돼야 된다 싶을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그 시간이 저희가 목요일 10시 26분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시간이. 이제 목요일 그 오늘 하루 일정이 5시에 새벽 5시에 기상을 해서 부산에서 새벽 5시에 기상을 해서 바로 이제 마방 취재를 하고 11시까지 바로 이제 저랑 같이 서울에 올라왔어요. 3시 부산 출마표가 3시에 떴는데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 차가 좀 밀리다 보니까 요즘 휴가철이고 하다 보니까 정말 뭐 빨리 온다고 왔는데도 한 5시 거의 돼서 도착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출마표가 나오고 역시 뭐 예상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하고 지금까지 이제 예상 연구 분석을 끝마치고 지금 이제 녹화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정이 빡빡하죠. 이 일정을 매주 소화를 하고 있는 성원 의원이고 이번 주는 이제 저도 화요일부터 부산에 내려가서 조교 관찰을 하고 같이 이렇게 동행을 했습니다. 동행을 하고 정말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제가 뭐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팬 여러분들한테 이런 분도 있다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방송에 한번 어렵게 초대를 했습니다. 오늘 활약상을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경마 최근에 이제 거의 지금 왔다 갔다 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이제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예, 4개월 정도. 예. 제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조교사 협회 쪽에 이렇게 계속 출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말간 소식이라든가 또 정보, 뭐 공개된 정보도 있고 은밀한 정보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역시 계속 섭렵을 하시는 그런 이제 노력이 계속되고 있었고 이번 주가 지금 이제 지난주가 휴장이었어요. 부산이 휴장이었고 이번 주가 이제 휴장 직후 경마인데 제가 이렇게 편성을 보니까 지금 이제 경주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 부산이 갑자기 이제 일주일에 1호 경마 6개, 뭐 금요 경마 11개 정도 이렇게 해서 17개 펼쳐지던 게 지금 25개가 펼쳐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성들이 조금 이제 나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7마리, 8마리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뭐 특이한 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부산의 분위기라든가 그런 부분들 좀 전해주시죠. 네, 우선은 이번 주 부산 분위기는 뭐 사뭇 좀 달랐다 이렇게 좀 느낌을 먼저 받았고요. 그 달랐던 이유 중에 하나, 우선은 조교사분들도 좀 걱정하는 부분이 지난주 일단은 부산 경마가 한 주 쉬었잖아요. 쉬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어떻게 작용을 할까, 그리고 또 주로 상황,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주로 상황이 일단 모레 교체와 보충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좀 세심하게 관찰을 해야 되는 주가 이번 주고 굉장히 조금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주로가 이제 그 부산이 굉장히 가벼웠는데 모래 보충을 해서 이제 그렇죠. 모래 보충과 아무래도 교체 작업 뭐 그런 작업들 다를 수가 있어요. 경주 흐름이 경주 주파 기록이라든가 아무래도 보는 견해에 따라서 전에는 좀 앞선에서 많이 버텼다 그러면 네. 이번에 좀 추입하는 마필들도 좀 유심히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마 그 경주 당일날 금요일날 경마가 어떻게 되나 전반부의 좀 흐름을 보면은 주파 기록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모래가 이제 바뀌었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휴장 직후에 뭐 변화된 마필이라든가 또 달라진 말 아니면 상태가 좀 급격하게 하락한 마필이라든가 이런 마필들을 지금 뭐 말씀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보를 통해서 마방 정보를 통해서 취득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제가 편성을 보니까 예. 굉장히 많이 좀 속해 있더라고요. 각 경주 어차피 풀어드리면서 제가 오늘 어차피 또 이 썰전이라는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되게 좀 고급스러운 방송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 굉장히 좀 인지도가 있는 방송인데 우선은 또 박정희 위원이 또 추천을 이렇게 좀 초대를 해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 팬 여러분들도 함께 다시 뵐 수 있어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는 부분이고 준비해놓은 만큼 열심히 좀 많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성원 의원이 이 자리에서 숨김없이 다 한번 옷을 벗겠다, 까발리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이제 특별하게 특별 게스트로 초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주목을 해주시고 성원 의원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혹시 저희 최종 분석은 하루에 딱 한 경주 정말 좀 메리트가 있다 생각이 되는 한 경주를 저희가 이제 메인 승부처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팬들한테 그 공지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 경주에 한해서는 이제 마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노출을 피하고요. 현장에서 역시 현장 그 경주가 시작되기 15분 전에 음성을 통해서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출사표를 저희가 이제 밝히게 돼 있는데 준비해 주신 경주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우선 메인 승부처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메인 승부처는 일단 8경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경주를 좀 굉장히 좀 8경주 말고 다른 경주는 없나요? 다른 경주들도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우선은 제가 천천히 말씀을 해주셔도 돼요. 지금 생각을 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녹화를 아주 급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지금 미처 물어보질 못했었는데 예. 제가 지금 8경주로 선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겹치니까 저는 그 외에도 우선 한 7경주도 충분히 붙어볼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좀 생각을 하시고 예. 8경주만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럼 보니까는 체크해놓은 경주들이 6, 7, 8, 예, 4경주, 4경주, 6경주, 7경주, 8경주인데 예, 그 중에서 이제 한 경주만 한 경주라 그러면 7경주를 좀 강력하게 제가 좀 노리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7경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후반부에 성원 의원이 7경주, 저희가 8경주로 해서 메인 승부를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8월 2일 토요일과 이제 부산 제주로 펼쳐집니다. 제주 6개 경주, 제주 6개 경주는 이제 박정희기가 해설 방송을 따로 준비를 했고요. 부산 10개 경주에 대해서 한 경주 한 경주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 8월 2일 토요일 경마 부산 1경주입니다. 1000m 혼합사군 9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여기 이제 1경주에 딱 수요일 날 제가 부산 내려가서 이제 조교 관찰을 하는데 진짜 눈에 띄었던 말이 이건 한 마리 건졌다 생각했던 말이 이제 4번 티사불이었어요. 티사불이 여기 딱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편성을 보니까 7번 레전드 파워라든가 9번 서울강자 이제 거리가 짧다 보니까 나우리지라든가 훈풍 뭐 이런 마필들이 도전이 가능한데 어떻게 티사불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우선 티사불도 굉장히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한 상대들과의 뭐 경쟁이 충분히 키웠고 이번 경주도 분명히 좋은 내용까지 안고 있다 그러면 티사불은 분명히 좀 안고 가야 되는 마필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 마방 쪽에서는 지금 티사불에 대해서 어떻게 굉장히 좀 많이 호전돼 있고 기대치를 좀 갖고 있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도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난 것 같고 이걸 또 분석을 저희가 또 해보니까 충분히 해볼 만한 편성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성원 의원이 추천을 해주실 마필은 어떤 마필? 저는 티사불도 좋다고 보고는 있는데 저는 5번 나우리즈를 조금 강력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마필 지난번 우승을 했던 게 10점 만에 우승인데 그 우승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제가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 이 마필이 과거에는 스타트가 조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마필인데 그 마필이 발걸음이 그러니까 스타트가 좋아지면서 마지막 근성은 이미 갖춰져 있던 마필이고 지난번에도 분명히 굉장히 많이 호전되어 있다는 내용을 갖고 있었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굳이 뭐 선행을 안 나가도 되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선행을 안 나가고 선입권에서 따라가도 괜찮겠다. 우연이 아닌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이 마필이 6월 15일부터 발걸음의 변화를 좀 보이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도 스타트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잘 나와 있고 마지막에 끝걸음 뭐 다른 마필들한테 제가 볼 땐 거의 뭐 다른 마필도 다 잡을 수 있었다라는 판단이었고 이 거리가 지금 1000m 동거리지만 초반 스타트도 좋아진 만큼 지난번의 내용까지 이번의 내용까지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라는 게 구전 동안 걸음이 늘지 않고 있다. 그동안에는 예. 발걸음의 변화가 미비했다가 6월 15일부터 발걸음에 분명히 변화가 있다. 알겠습니다. 예. 5번만 나우리즈. 여기서는 뭐 선행 출하기가 가능성이 있겠어요. 예, 선행도 가도 되고 뭐 또 이런 경주 또 선행 또 기습 선행 노리는 마필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필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선행 안 가도. 알겠습니다. 예, 8월 2일 토요일 경마 부산 2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5분 9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1번마 스페셜 라인 박정희가 데뷔전에서 강하게 추천을 드렸죠. 지중해 이태영 더 키가 입장을 하면서 이게 최저배당 끝났는데 스페셜 라인이 좀 경합이 좀 있었어요. 거리를 좀 줄여 나왔고요. 19조 김영관 마방의 영광의 태풍 역시 뭐 메리피의 그랜드 패스 혈통이 상당히 좋은 혈통인데 경매가가 무려 1억 5,300만 원입니다. 굉장히 고가의 마필을 조교 때 보니까는 김현중 기수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조교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굉장히 좋았고요. 또 여기 직전에 이제 머리차로 아쉽게 무너졌던 이 퍼펙트 워크. 세 마리의 접전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1번과 7번 쪽에 좀 많은 인기가 좀 몰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다른 마필들 전력차가 좀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 1번 스페셜 라인과 7번 영광의 태풍보다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이 우선 한두 있습니다. 그 외곽에 있는 9번 퍼펙트 호크인데요. 이 마필 무엇보다도 7조 김병학 조교사가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편성 그러니까 출마 투표장에서 이 마필을 조금 지난번에 가능성을 보고 조금 그러니까 편성 그러니까 좀 잘 써가지고 내심 우승까지도 한번 좀 노려보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출마를 임했고 나름대로 괜찮게 쓴 것 같습니다. 출마도 괜찮게 썼고 그거에 따라서 7번 영광의 태풍은 분명히 데뷔전을 치르는 망하지. 그렇다면 저는 9번 퍼펙트 호크가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한마디 던질 거는 스페셜 라인이라든가 영광의 태풍이 좀 기대치가 별로라서 9번을 추천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1번과 7번도 좋은데 9번이 이제 김병학 쪽에서 워낙에 기대하기 때문에 1번과 7번의 기대치가 낮다는 게 아니고 1번과 7번도 충분히 능력 가능한 마필들인데 9번 퍼펙트 호크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새벽 조교를 저는 이제 뭐 제가 들어가서 취재를 하기 전에 일단 조교를 잠깐 보는 그런 쪽인데 왜냐면 조교를 봐야 그래도 또 취재할 때 더 내용들을 또 얘기라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짝 보는데 굉장히 저도 조교를 제가 잘 본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냐면 좋아 보이는 마필이었고 그거에 따라서 내용까지도 괜찮고 그런 부분이 덧붙여져 있기 때문에 7번 그러니까 9번 퍼펙트 호크를 조금 더 우위에 놓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퍼펙트 호크라는 마필이 좀 덜 팔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 세력으로 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스페셜 라인과 영광의 태풍의 걸음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수준급의 걸음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그 신예 마필 영광의 태풍이 주행 심사 때는 조교를 좀 거의 안 했어요. 미비하게 훈련을 하다가 이제 본격적인 훈련을 한 게 지금 이제 데뷔전을 겨냥한 훈련인데 걸음이 좀 상당히 많이 늘었다라는 그런 평가고요. 1번 스페셜 라인 역시 병합 조교를 꾸준히 시행을 하면서 직전 대비 또 호전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1번, 7번을 박조혁이는 상당히 좀 좋은 마필이다 이렇게 봤는데 어쨌든 이제 그 마방 쪽에서는 이제 9번마 이 퍼펙트 호크 인기 3위권 마필이 될 것 같은데 충분히 한번 경쟁력 있는 대한 세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김성원 성원 위원의 요약된 그런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자, 8월 2일 토요일 경마 3경주입니다. 1300m 국내산 사군 8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승군마들을 주시를 해야 되겠죠. 3번 매직파크와 4번 신세계 신화 두 마리가 이제 승군전을 치르고 있고요. 기존의 갤럭시 골드라든가 클레어지 드림, 해피러브, 길상 이런 마필들한테 도전을 하겠는데 일단 승군마들의 전력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승군마들의 전력이 조금은 더 앞서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한 5번 갤럭시 골드는 그래도 승군전에 또 적응을 해봤던 마필이기 때문에 한 세두의 마필이 조금 앞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필을 추천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우선 3번 매직파크를 조금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매직파크라는 마필 지난번에도 이 매직파크가 1300이라는 거리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여유 있는 발걸음을 보였고 승군전을 치릅니다만은 여기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수 위의 기량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한번 매직파크를 좀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매직파크가 이번 새벽 조교 시에 국내산 3군 지중해 태양과 병합을 하는데 이제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이 마필의 이제 단점이 다리가 좀 높아요. 아직까지는 다리가 만약에 내려가면 이제 훨씬 더 뛰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직도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보여집니다만은 그 정도 걸음만 가지고도 직전 경주 선전을 해주었고 역시 1300m 경주 거리를 충분히 소화를 해줬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역시 뭐 조교 상태로는 나무랄 데가 없이 좋은 마필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4번 신세계 신화도 이제 굉장히 강력한 걸음을 가진 마필입니다. 김영근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면서 공을 들였는데 이 말이
조금 까다로워요. 말을 몰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흙을 맞으면 좀 안 뛴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전에서 적응이 돼가면서 걸음이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원단지 걸음으로만 놓고 본다면 역시 신세계 신화 상당히 좀 좋은 마필이다. 그래서 지금 성원 의원도 승군마들이 전력이 좀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저 역시도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갤럭시 골드와 클레어즈 드림, 해피러브가 있는데 클레어즈 드림은 데뷔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사실 아직까지는 좀 고개를 갸우뚱거릴 정도로 상태가 좀 올라오고 있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어서 역시 도전 마필은 갤럭시 골드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길상은 조개 때는 항상 좋은데 실전 오면 이제 워낙에 출발이 늦다 보니까 경주적으로 못해요. 만약에 이제 당일날 주로가 가볍지 않고 굉장히 무겁다라고 느껴진다면 목병 마필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월 2일 토요 경마 부산 4경주입니다. 1400m 국내산 3군 경주 11마리가 출전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승군마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1번 데이지의 요정과 2번마 듀엘 소나타, 3번마 롱스트라이드 이런 마필들이 이제 승군전을 치르고 있고요. 오버스피드가 역시 직전 경주 뭐 강력한 인기리에서 부러졌는데 뒷심 부족을 보였고요. 지중해 태양 역시 따라가서는 좀 역부족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상범 신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가운데 역시 조희원 신인 기수가 직전 경주 아주 오랜만에 입상을 따냈던 코러스원, 뭐 랜드엔젤이라든가 서머빌 이런 마필들이 요 경주는 좀 혼전으로 보이는데 승군마들의 전력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우선 승군마들의 전력 중에 1번 대지 요정하고 2번 듀엘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좀 오전 그러니까 토요일 오전에 이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이 두 마리 마필은 분명히 전개가 조금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앞선에서 그대로 버틴다 그러면 두 마필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힘들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게 아니고 뭐 주로 주로 교체로 인해서 굉장히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로가 좀 무거우면 그쵸, 예. 유리한 마필이다. 예, 조금 무거우면 굉장히 좀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고 반면에 4번 오버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빙고라지오한테 한 10마신 정도 진 건데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조금 아쉬움을 좀 보이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지난번에 지난번에 뛰었던 거를 좀 이제 복귀하는 차원에서 좀 물어보면 굉장히 좀 아쉽다 그런 내용이 나왔었고 6번 지중해 태양도 3등을 하고 승군을 한 게 너무 아쉽다라는 내용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마필들 그래도 형군에 좀 뭐 적응한 4번만 오버스피드를 저는 조금 더 우위를 점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승군마들보다는 아무래도 한번 적응력을 키운 기존 말들 오버스피드가 직전 대비 제가 이제 조교로 보는 눈에서는 크게 좋아진 건 없는데 직전에 이제 라운까르테한테 상당히 좀 압박을 받았다. 뭐 우박이라든가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편안한 선행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좀 이런 의견을 좀 가지고 계신 거죠. 그렇죠. 상태도 일단 뭐 많이 좋아졌다는 그런 내용까지 갖고 예, 있고. 알겠습니다. 박주혁이도 지금 뭐 대제 요정이나 듀얼 소나타는 기본적으로 뭐 가능권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뭐 세게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외곽 쪽에 11번마 코러스원과 5번마 서머빌이 훈련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저는 요 경주가 좀 이 오버스피드도 좀 불안하게 보고 있어요. 롱스트라이드라는 마필이 또 안쪽에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뒷심 부족을 계속적으로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역시 당일날 주로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앞살이 무너졌을 때는 상당히 좀 혼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 조기우수 마필로 5번과 11번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그 조희원 기수, 신인 기수가 기승한 코러스원의 직전 선전이 늑발을 하고서 마지막에 추입을 했는데 사실 이 말이 그렇게 추입을 하는 말이 아니에요. 중반부에 힘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중반 전투에 강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편성 자체가 지금 페이스 자체가 느리진 않습니다만은 중위권적으로 따라붙는다면은 역시
직전의 어떤 그런 그 뒷심 그 이상의 능력을 보일 정도로 이번 이 새벽 조것이 좋았기 때문에 박정희 추천 마필로 11번마 이 코러스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어쨌거나 이 경주는 좀 혼전이다. 저는 박정희는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월 2일 토요경마 부산 5경주 8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능력마들 간의 경주죠. 퍼스트원이 2번마 퍼스트원이 지금 승군전이고요. 이 바이탈 포스도 역시 승군전입니다. 2군 승군전. 네버 신비포가 직전 경주 이제 2군 경주를 치르긴 했습니다만 승군전이나 다름이 없고요. 와일드러시는 이제 승군전에서 우승을 차지를 했던 그런 마필이 되겠죠. 이 네 마리가 이제 전력이 상당히 좀 돋보인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 이번 경주를 제가 뭐 그래도 이렇게 좀 초대받아서 하는데 내용을 잠깐 좀 이렇게 풀어드리고 싶은 경기입니다. 예, 우선 이번 퍼스트원 같은 경우에는 당일 현장에서 체중이 좀 빠져나올 텐데 한 15kg 정도 빠져나올 겁니다. 더군다나 1600이라는 거리 경험을 아직 해보지 못한 말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 꼼꼼히 좀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고 5번 네버 신비포도 30조 울줄린에서 지금 굉장히 좀 공을 들이고 있는 마필 중에 하나가 5번 네버 신비포입니다. 김은근 기수까지 기승을 했는데 지금 뭐 어차피 조성근 기수랑 유현명 기수가 이번 주 정지 뭐 그런 부분도 있고 5번 네버 신비포도 앞으로 좀 커나갈 마필이기 때문에 분명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마필이고 8번 와일드러시를 조금 제가 좀 관심 있게 물어봤더니 이 마필이 코리안 더비 이후에 발걸음이 급격하게 좀 늘어났다 이런 그런 좋은 내용을 갖고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지난번 일반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형군에서는 충분히 적응한 모습을 보였고 굉장히 좀 좋은 내용들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그 바로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마필들입니다. 4번마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4번 바이탈 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승군전을 치르는 바이탈 포스잖아요. 이 네. 승군전에 그 집에서도 승군전에 그렇게 좀 기대를 갖기는 조금 마방에서도 예 아무래도 승군전이라는 부담감이 분명히 작용을 하는 듯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박정희는 이제 퍼스트원은 지금 뭐 체중도 빠졌다 좀 그런 좀 힌트를 주셨는데 한 수 안 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쪽 게이트 이점은 있습니다만 능력 있는 마필이 아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바이탈 포스 같은 경우는 박정희가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보고 있는 마필이죠. 최근에 이제 근성을 보이면서 뭐 나름대로 3위, 4위를 했습니다만 5월 16일 날 휴양 복귀전에서 이제 박정희가 메인 승부로 해서 러블리가 이제 강하게 인기를 얻었던 경기에서 오히려 바이탈 포스가 더 센 말이다. 이거는 이제 바로 한번 노리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그때 이제 아주 뭐 시원하게 적중을 드렸던 그런 경기였는데 최근에 좀 이제 선두권에서 외곽 쪽으로 선회를 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끈기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도전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역시 그 지금 성원 의원이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와일드러시 아주 뭐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금포를 이겼잖아요. 그렇죠. 이겼고 선행 가는 과정 자체가 이제 그렇게 매끄럽진 않았거든요. 편안하게 선행을 가서 왔던 게 아니에요. 힘으로 상대를 제압을 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힘을 쓰고 선행을 갔다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1분 55초에 슈퍼 기록. 네버 신비포는 역시 뭐 능력이 좋은 마필이죠. 근데 이제 체격 조건 자체가 좀 왜소하다는 게 역시 장거리에서는 조금 약점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1400이라든가 중거리 경주였다면 네버 신비포의 우세를 좀 점칠 수가 있겠습니다.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8번, 4번 이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라 말씀을 드리겠고 박정희 추천마는 8번 와일드러쉬 성원위원회 추천마도 8번 와일드러쉬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4번 바이탈 포스까지 박정희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8월 2일 토요 경마 부산 6경주입니다. 1800m 경주 국내산 2군 10마리가 출전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금포스카이 직전에 이제 네버 신비포 정글짐 이런 이제 강자들을 선행 가서 완벽하게 누른 마필이 이제 금포스카이고요. 최시대 기수가 직접 조교를 했고요. 여전히 최상의 발놀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 금포스카이 축의 후착 혼전 경주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견해가 좀 틀립니다. 이번 경주는 이번 금포스카이라는 축마에 후착 압축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마필들보다 6번 천년시대 이 마필을 조금 강력하게 제가 좀 보고 있는데 그 금포스카이 축의 후착 압축 제가 방금 그 말씀드렸는데 후착 혼전이라고 좀 말씀을 하셔서 혼전기를 띄고 있지만 저는 좀 압축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예, 뭐. 아니 저는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뭐 다른 마필을 복병 마필로 보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마필을 복병 마필로 안 본다는 얘기죠. 저는 아예 생각이 같은 거죠. 아 그런가요? 네. 같은가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이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6번 천년시대가 후차권 다툼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좀 보는데 이 천년시대란 마필은 뭐 현군 그러니까 부산 2군에서도 계속해서 이 경쟁력 승군전부터 경쟁을 보였던 마필이고 이 천년시대를 오문식 조교사가 굉장히 좀 아끼더라고요. 이 마필을 좀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는 마필이고 이 마필이 조금 24전을 뛰는 동안 뭐 우승 2번, 뭐 준우승 4번 이렇게 해서 조금 성적은 좀 저조할 수 있지만 이 마필 그래도 계속 경쟁력을 보이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고 상대들만 강하지 않다면 또 충분히 해볼 만한 전력. 나머지 마필들이 조금은 사이즈가 딸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결국은 이제 금포스카이와 천년시대 최저 배당 막권이. 그렇죠. 이번에 붙여서도 이제 거의 뭐 인기 2위를 압도적으로 차지를 할 마필이 천년시대고 지금 뭐 성원 의원이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역시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원 의원은 요경주를 저배당을 저배당을 좀 배당이 좀 낮더라도 인정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 뭐 박정희도 비슷한 생각이래요. 경마 예상을 하다 보면은 정석이죠. 2번 6번 누가 봐도 이것은 이제 2번 6번을 예상을 하게 되는데 경마라는 것이 이제 항상 이변이 있는데 이변의 어떤 실마리를 찾아본다면 뭐 박정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기마의 경우에는 하나의 약점 99개의 장점이 있더라도 하나의 약점을 그걸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 인기마고 복병마의 경우에는 99개의 단점이 있더라도 하나의 장점을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 복병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배당이 반비례하기 때문인데 뭐 천년시대는 제껴놓고라도요. 다른 마필들 지금 뭐 그러니까 이 천년시대가 좀 강력하게 인기를 얻는 것은 4번 볼륨업이라든가 8번 샌드퀵 상대 마필들이 천년시대한테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이 판단에서 나오는 건데 결국 이제 우리가 경마를 하다 보면 이런 경주에서 배당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그 마필을 좀 말씀을 드리면 5번 블랙치프 7번 배다리 퀸 두 마리 정도를 저는 이제 복병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2번, 6번 지금 이제 뭐 서두에 좀 와전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금포스카이가 이제 강력한 축이고 후착을 찾자 이런 이제 견해에서 말씀드렸는데 성원 의원이 이제 후착에 대한 천년시대에 대한 이제 확신을 너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역시 또 이거는 후착도 압축이 되는 경주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해주시게 되는데 어쨌든 2번을 축으로 해서 후착을 접전 6번마 천년시대를 성원 의원이 추천을 해주셨고요. 박정희는 복병 마필로 5번 블랙치프와 7번 배다리 대풍을 배다리 퀸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2일 토요경마 7경주입니다. 1400m 호남 2군 19마리가 출전하고 있고요. 자, 이번 경주는 성원 의원이 메인 승부처로 원래 이제 8경주를 말씀을 하셨다가 박정희가 겹치는 바람에 7경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6번 금포대승 승문전이거든요. 3연승을 거두고 있고 이번에도 이제 강력한 인기를 모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7번 막 우레가치와 8번 비바 타이푼 9번 대번이라든가 1번 찰리 글리터즈 이런 마필들이 이제 도전을 할 수 있는 편성 조건이 되겠는데 자 메인 승부의 선정 배경 출사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메인 승부로 삼은 이유
아까 박정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8경주가 사실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7경주도 충분한 그거에 반해서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우선 그러니까 배팅의 축으로 삼을 수 있는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후차권에서 바람을 잡아줄 불안한 인기마들이 한 서너 마리가 딱 잡아주고 있고 노림수 마필이 준비가 돼 있는 그래서 메인 승부처로 삼기에 충분한 경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포대승이라는 마필을 축으로 후착이 압축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금포대승이 아닌 다른 마필을 놓고 간다는 얘기인가요? 금포대승을 배팅의 축으로 놓고 나머지 좀 어설프게 인기를 얻는 팔리는 마필들 그 마필들을 조금 불안하다 이렇게 딱 좀 제외를 시켜놓고 노림수 마필을 좀 공략하는 승부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7경주 이 성원위원회 메인 승부처인데 금포대승은 인정을 한다. 네, 후착에서 역시 지금 뭐 6경주에 2번에 붙여서 이제 6번 한 방이다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7경주도 이제 그런 승부가 가능하다. 그래서 메인 승부처로 준비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6번, 7번이 이제 또 강력한 인기를 모을 것 같아요. 6번 금포대승과 7번 마우레같이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는 마필인데 지금 이제 조개내용으로 본다면 8번 마 비바 타이푼의 상태도 상당히 좋고요. 또 안쪽 게이트 이점이 있는 1번 마 찰리 글리터즈도 도전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서 요 경주는 이제 6번, 7번, 8번, 1번의 전력차가 이렇게 크게 드러나는 경주는 저는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해요. 특히 6번 금포대승이 승군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박조혁이가 그 조개 상태를 상당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은 8번 마 비바 타이푼입니다. 요 경주는 좀 박조혁이도 현장에서 출마 선정을 좀 신중을 좀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기마들 간의 이제 접전 경주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배당이 문제가 아니라 적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경주다. 저는 그렇게 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자, 7경주 성원위원회 메인 승부처고요. 박조혁이 추천만은 8번 마 비바 타이푼으로 경기를 하겠습니다. 자, 8월 2일 토요일 경마 부산 8경주 1900m 혼합 1군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상당히 좀 능력마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어요. 2번 마 벌마의 꿈, 3번 마 비바이스, 4번 마 프린스 킹덤, 6번 마 폴포리스트, 또 외곽의 와일드명, 11번 마 와일드명까지 능력마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고 9번 멀티렁이라든가 10번 마 천재보고 뭐 이런 마필들까지 합세를 해서 상당히 좀 혼전 상황이 될 경주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박조혁이가 역시 메인 승부처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여기 성원위원회 추천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경주가 박정희 의원의 메인 승부처니까요. 저는 추천마를 제가 한두만 딱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4번 프린스 킹덤이란 마필을 추천드릴 텐데요. 우선 프린스 킹덤이란 마필이 6월 1일 날 경주를 뛰고 나서 지금 9주 정도? 한 9주 정도의 공백을 갖고 나오고 있는데 이 공백기를 거치면서 처음에는 상태가 조금 조교시에 조금 떨어졌다는 내용을 갖고 있었는데 그 시간을 지날수록 오히려 발걸음이 훨씬 더 좋아졌다. 뭐 이런 좋은 내용까지 갖고 있고 기본 능력이야 뭐 프린스 킹덤이 작년에 뛰었던 발걸음은 뭐 굉장한 발걸음을 보여줬었죠. 프린스 킹덤 기본 능력은 있는 마필이고 어느 정도 98% 정도 회복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본 능력 발휘해 줄 것이라고 추천을 드리는 모양입니다. 자, 이 프린스 킹덤 성원위원회 추천 마필인데 역시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경주라고 그렇죠?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프린스 킹덤이 뭐 전형적인 선행형 마필인데 2번 벌마의 꿈이라든가 7번 비룡, 9번 마 멀티럭 이런 이제 선행형 말들이 있거든요. 특히 2번 벌마의 꿈, 뭐 그랑프리까지 나갔던 그런 마필인데 이 마필의 호전세는 좀 아직은 회복이 되지 않았다라는 판단입니다. 예, 아직은 좀 덜 됐다라는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8경주 박조혁이 메인 승부처입니다. 성원위원이 지금 4번 마 프린스 킹덤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프린스 킹덤이 지금 마방 이적이 됐죠. 예. 19조 김영가 마방 명문 마방으로 좀 이적이 돼 있고요. 지금 비바이스라든가 벌마의 꿈, 풀포리스트 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말들이 지금 혼전을 이룰 상황인데 박정혁이가
역시 강력하게 노림수를 두는 종이우수 마필들 분명히 배당판에서 덜 팔릴 마필들입니다. 기본적인 혼전 구도에서 그 가운데서도 인기마가 아닌 조금 덜 팔리는 그런 마필들을 노린다는 것이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8경주 적어도 한 20배 정도 배당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주력마건 자체가요. 생각이 됩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8월 2일 토요경마 9경주입니다. 1300m 혼합 3군 8마리가 출전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단출한 편성인데 스프링 날리 직전 경주 크림슨 플래지와 아리송을 대차 그 이상의 차이로 이겼습니다. 박정혁이가 아주 입에 거품을 물고 앞으로 좀 굉장히 많이 뛸 마필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인 기술을 기승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프링 날리의 능력을 박정혁이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스프링 날리라는 마필 최상현이 기증하면서 한 4kg 감량까지 좀 안고 있는데 기본 능력이야 뭐 제가 두말하면 못하겠습니다. 이 스프링 날리 지난번에 보여준 발걸음 그 정도만 보여도 충분한 기본 능력인데 이 마필이 조금 더 좋은 기량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 마필은 초반부터 살짝 그러니까 좀 빡세게 밀어준다는 표현을 하죠. 몰아줘야 돼요. 예, 좀 몰아주고 나가면 훨씬 더 좋은 능력을 보이기 때문에 19조에서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그거에 맞춰서 최상현 기술 잘 타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말이 바로 7번마 스프링 날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추천마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천마를 8번 천년 특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천년 특급 혼합 4군 경기에서 준우승을 하면 이제 그러니까 승군전을 치를 마필인데 지난번에도 굉장히 저는 좋게 봤던 발걸음인데 지난번보다도 발걸음이 완전히 살아나 있다. 훨씬 좋아졌다. 아주 좋은 그러니까 이번 주 부산 가서 가장 좋은 정보 중에 하나, 좋은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좋아져 있다는 내용을 좀 접해놓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글쎄요, 이 지금 천년 특급이요. 23전 동안 이제 한 번 입상을 하다가 지난번에 이제 두 번째 입상이 됐고 두 번째 입상이 됐고 1번 게이트에서 최적의 전기를 펼치면서 입상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마필이 혼합 4군에서 이제 3군으로 승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성은 강해졌는데 그 정도의 어떤 그 능력을 극복할 만큼 상태가 좋다는 얘기죠. 이 마필이 그러니까 이 11조에서도 굉장히 좀 한 20번 뛸 때까지도 기대치가 조금 없던 마필인데 6월달 그러니까 6월 둘째 주죠. 6월 13일부터 이 마필이 조금씩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 마필 자체가. 그러면서 지난번에는 정말 깜짝 놀랄 만큼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에요. 예, 그렇다면 이제 성원 의원이 지금 8번 천년 특급을 후청 마필로 지목을 하고 있다는 거는 여기 지금 인기 마필 6번 셀록스라든가 영웅천하 같은 경우에 결코 그렇게 강한 마필로 볼 수 없다. 이런 6번, 얘기도 되게 그쵸. 셀록스는 조금 약하게 보고 있는 마필이고 능력상 1번 영웅천하는 분명히 직전정도 걸음은 띄워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정혁이도 지금 인기 마필 중에서는 이제 영웅천하를 가장 좋게 보고 있긴 합니다. 또 1번 게이트고 훈련 상태도 가장 마음에 드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하지만 이 경주는 역시 성원 의원 얘기대로 함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성원 의원은 8번 천년 특급을 얘기를 해줬는데 박정혁이 눈에는 5번 한백히어로라든가 4번 감동의 질주도 훈련 내용상 안 될 것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박정혁이는 4번 감동의 질주를 일단 추천 마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공이 인정을 한다. 저도의 말씀을 드렸고요. 성원 의원은 8번만 천년 특급이 승군전이라도 상태가 매우 좋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8월 2일 토요경마 부산 10경주입니다. 1500m 국내산 3군 8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부호가 지난번에 부러졌어요. 부호가 부러진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부호가 지난번에 너무 과잉기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판단에는 과잉기를 얻었고 지난번에도 부호라는 마필은 인기 1위로 팔렸지만 분명히
검증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내용을 좀 갖고 있었던 마필이 9호고 지난번에 상태도 그 전보다 오히려 조금 떨어진다는 내용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9호가 좀 과잉기를 얻고 뭐 앞으로 발전 기대치 높은 마필은 인정을 합니다만 분명히 좀 더 검증이 필요한 마필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5번 9호를. 그러면 부호가 이제 걸음이 늘어난 게 없다. 아직까지는 직전과 비슷하다 이 정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이 이제 그 마방의 내용인 거예요. 내용과 뭐 복귀죠. 복귀라는 그 지난번 그러니까 내용을 바탕으로 한 분석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성원이 형은 어떤 마필? 저는 4번 임팩트를 좀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뭐 많은 인기를 얻을 마필은 말필입니다만 이 마필은 오히려 부호보다 저는 4번 임팩트가 더 강한 기량을 갖고 있는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굉장히 좀 26조에서 좀 굉장히 좀 이제 이 마필은 앞으로 좀 성장해줬으면 하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말이고 이번 경기 대비해서 준비도 잘 해놨고 부담 중량 좀 올라갔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팩트를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마방에 대한 어떤 정보는 마지막 경주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 그렇죠. 이 마지막 경주는 기본 능력이 워낙 있는 말필들이니까 뭐 박정희가 볼 때는 이제 부호라는 마필은 이제 상당히 좀 강력한 능력을 가진 마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520kg대의 체구에. 근데 이제 말이 좀 아직까지는 좀 둔한 감이 있어요. 좀 힘이 차면은 스피드가 붙고. 뭐 제가 볼 때는 1군 가서도 능력 발휘를 해줄 만한 제목으로 보고 있고요. 혈통 자체도 이제 비카의 완다리 KT 굉장히 좀 이상적인 그런 배합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부호인데 이번 새벽 쪽에서 역시 직전 경주 좀 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아주 빠른 말, 샌드퀵이라는 말하고 이제 병합 훈련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빠른 말하고 이 둔한 말이 병합 조결을 한다는 거는 이제 그 둔한 말을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스피드를 강하게 보강을 하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자꾸 지면은 기가 죽고 빨리빨리 성장을 해야 되는 게 또 어린 말이기 때문에 부호의 어떤 그 마방의 어떤 의욕이라든가 기대치는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좀 판단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성원이 형과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되겠고 임팩트, 로열 빅토르, 영웅출연 뭐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박주혁이는 좀 부호를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 실수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성원이 형은 반대로 이제 임팩트, 이제 부호나 임팩트나 어차피 이제 선두권의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 두 마리가 같이 들어올 가능성보다는 어느 한 마리가 제압을 할 공산이 높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성원이 형은 임팩트를 아직까지는 이제 부호가 조금 힘이 덜 찬 그런 감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박정희는 부호를 강하게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부산 경마 10개 경주를 마쳤고요. 잠시 후에 제주 경마로 찾아뵙겠는데 제주 경마는 이제 박정희가 단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 성원이어는 이제 1호 경마 부산만 15개 경주를 펼치는데 역시 1호 경마에도 저희 방송에 참여를 해서 좋은 도움 말씀을 주실 겁니다. 내일 경마도 많은 기대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월 2일 토요경마 제주 중계경주 1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부터 8월 2일 토요경마는 시작이 됩니다. 한라마 4군 경주 10마리가 출전하고 있고요. 신의 마필들 경주인데 아직 걸음이 다 나오지 않은 말들. 그리고 이제 인기마 중에서는 안쪽에 2번 피어리스가 능력상으로 사실 처져 있어요. 순발력이 있고 8전 동안 입상이 없는 마필인데 최근에 나름대로 상승세고 KT 이점이 있다 보니까 순발력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사실 피어리스는 큰 믿음은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곽 쪽에 장우성 기수가 기승한 6번 담대한이라든가 4번 시나리오 이전 동안 지금 입상이 없지만은 이마필이 지금 시나리오를 보면은 데뷔전에서 선행을 갔어요. 선행을 가서 아쉽게 무너졌지만은 데뷔 이전째에서는 역시 또 추입으로 3위를 차지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전천후 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7번 당대비천도 지금 걸음이 늘어나고 있는 마필입니다. 4번과 6번, 7번 주목을 해보실만 하겠고요. 5번 의정부라는 신예 마필도 역시 이 4번, 5번, 6번, 7번 중간 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의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만 하겠는데 요 중에서도 6번 담대한이에요. 데뷔전 보니까는 이제 전현준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어느 정도 걸음을 가진 마필이에요. 직전 경주는 초반 전개 싸움에서 밀리면서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지만은 착차 자체는 크게 없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걸음이 늘면서 장우성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6번 담대한 1경주 관심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1경주는 역시 아직까지 능력 검증이 안 된 마필들 간의 경주이기 때문에 크게 1경주부터 초장에 승부를 하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2일 토요경마 2경주입니다. 800m 경주 4세 이하마 10마리가 출전합니다. 여기는 4번 철옹성과 10번마 한라 영산 역시 두두의 전력이 앞서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안쪽에 1번 활력수라든가 2번 한백 승자 이런 마필들이 도전권에 있겠는데 6번 득점 기록까지요. 4번과 10번 원체제 전력이 앞서 있다 볼 수 있고 특히 4번마 철옹성은 데뷔전에서 상당한 능력 발휘를 해줬고요. 걸음의 끝걸음 상당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무난한 2연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4번마 철옹성 10번마 한라 영산 능력상 한 수 위가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8월 2일 투회 경마 제주 3경주입니다. 1000m 한라마 4군 10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혼전기가 보여져요. 10번마 만년지덕이라든가 안쪽에 3번 도전성공, 5번 여왕대부, 7번 람바다 이런 마필들 외에도 6번, 8번, 9번 이런 마필들까지 전부 다 도전이 가능한 경주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역시 기본적으로 봐야 될 마필이 7번마 람바다입니다. 자, 람바다 연배 좀 있으신 분들은 이거 노래가 예전에 상당히 유행했었죠. 그 생각이 좀 나기도 하는데 9전 동안 한 번의 입상밖에 없어요. 자, 하지만은 이마필의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휴양 공백 3개월을 가지고서 완벽히 달라져가지고 지금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서도 1번 게이트인데 1번 게이트의 이점을 전혀 활용을 하지 못했어요. 초반에 완전히 안쪽에서 갇히면서 뒤로 쳐섰거든요. 그거를 뚫고 올라오는 그런 이제 막판 뒷심을 보였는데 오히려 이제 외곽으로 밀려난 것은 더 유리하지 않느냐라고 보고요. 선행을 나설 만년지덕이라든가 여왕대부 이런 마필들이 그렇게 센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앞선이 강하다 볼 수 없습니다. 람바다의 추입이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경주다. 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8월 2일 토요경마 제주 4경주입니다. 1000m 3세 이상마 10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1군 경주죠. 제주와 1군 강자들 간의 경주입니다. 안쪽 용병신동이라든가 무궁무진 4번 봉성명가 5번 백만장자 6번 험마공신 8번 백호신천 10번마 백룡전설 이러한 마필들이 이제 얽히고 설킨 상황 속에서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여기 지금 선행형 말들이 굉장히 많죠. 이 봉성명가가 선행을 가겠지만은 외곽 쪽에서 백만장자 백호보배 백룡전설 이런 마필들 외곽 쪽에서 상당히 좀 치열하게 전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결론은 봉성명가를 넘어설 수 있는 말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없어요. 봉성명가 뒤로 요 제주 경주가 서울 경마도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부산은 좀 경합이 있지만 제주는 경합이 없을 때가 더 많아요. 이런 경주가 사실 경합이 있으면 추임마가 유리해지는데 추임마가 그래서 그 인기를 얻는 그런 경주, 경합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설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임마가 인기를 얻는 경주에서 그냥 선행마가 편안하게 선행 가서 돌고 그 뒤에 따라붙는 말이 또 입상을 하고 이런 경우가 제주도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제 재래마들이 경합을 하지 않으면 잘 안 서요. 그 봉성명가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하다. 왜 그러냐면은 경합을 하지 않으면은 앞선이 두터워져요. 추임마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걸 뚫고 올라오기가 불리해진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합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가장 선행력이 좋은 봉성명가가 선행을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레이스가 펼쳐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8월 2일 토요경마 5경주 제주 5경주입니다. 1200m 한라마 3군 7마리 출전하는데 여기는 뭐 단연 군왕의 별이에요. 군왕의 별. 걸음 자체가 아주 뭐 탄탄한 마필입니다. 외곽을 돌든 안쪽 게이트에 있든 전부 다 소화를 하고 있고요. 선추입이 자유롭고 구조 기만철마방에서 지금 전현준 기수를 기성을 시켰는데 3위 승군이죠. 승군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빨리 승군을 해서 상위군 가서 상금을 더 벌어야죠. 자, 능경마 군왕의 별 충마로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8월 2일 토요경마 제주 6경주입니다. 1610m 한라마 1군 8마리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혼전이네요. 이게 이변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명마 탄생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요. 여기 이제 제1승자라든가 광역실화, 경도실화 이런 마필들, 유랑극단 고루고루 담덕까지 도전을 하겠는데 자, 박조혁의 관심 마필은 오버막 광역실화입니다. 자, 이게 지금 1군 강자급 편성을 만났어요. 만났기 때문에 조금 덜 팔리겠죠. 자, 하지만 이 광역시다라는 마필 힘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거리가 지금 1600m로 늘면서 더 좋은 그런 능력을 보이는 게 광역신화인데 뒷심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경주를 보면은 지금 안쪽에 담덕이라든가 뭐 신천, 번개, 신흥옥을 이런 말들이 선행을 각이라는데 믿음이 전혀 안 가거든요. 유랑극단까지 선두권에 나서겠습니다만 결국 추입 싸움이라고 보는데 명마 탄생은 지금 부담 중에 59라고 본다면 광경신화 역시 여기 메리트 있는 마필은 5번막 광경신화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게 중반 무빙에 뭐 제1승자나 경도신화가 중반에 이렇게 어설프게 따라붙어 갖고도 전개가 상당히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원단 추입 마필 5번막 광경신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중계 경주 토요경마, 부산 10개 경주, 제주 중계 경주 해설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